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되자 장애인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장애인 특별공급제도가 범죄에 악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 연말까지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모두 바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를 저지하기 위해 경주 시민들이 이례적으로 상인 펀드를 조성해 대형마트 예정지의 사유지를 아예 사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일요일 홈 개막전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거둔 가운데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륙 지역에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차차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5mm 내외,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최고 30mm로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 및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21도, 안동 19도로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는데요. 하지만 비바람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자 장애인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장애인 특별공급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낀 조직이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애인이 많이 사는 대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에 사는 K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주고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빌리고 돈을 준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L씨인데 이 동네에선 브로커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장애인에게 특별 분양권을 주는 제도를 이용해 브로커 L씨가 장애인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아 분양권 전매로 웃돈을 챙긴 뒤 그 대가를 준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만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구만. 그 4,500이라 하는 돈을 챙겨주는데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사할 노릇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10분의 1도 안 되다 보니 분양 때마다 이런 식의 시도는 반복됐습니다. 청약 당첨에 관계없이 일단 장애인 명의만 빌려주면 브로커가 매번 5에서 10만 원씩 주고 당첨되면 수백만 원씩 주다 보니 꽤 많은 장애인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서류 떼러 갈 때 돈 10만 원씩 주고 5만 원씩 주고 뭐 이 카피가 그거 현혹되는 거야, 그만. 서류만 떼주고 점수만 뭐 조금만 고생해보면 주는데 아파트 내에도 뭐 그런 분들 많더만 뭐. 브로커 L씨는 1년 이상 장애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떼온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수십 명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신분증하고 도장 받아와가지고 위임 받아갖고 그렇게 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주 한 번 오면 뭐 두세 명 거 뭐 이렇게 떼가고 그리고 그분하고 또 같이 다니는 또 여자분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좀 중간 브로커 역할 좀 하시려고. 아파트 분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장애인 명의를 매매하는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11% 올랐습니다. 경산시가 0.38%로 가장 많이 올랐고 포항시가 0.14%, 경주시와 영천시가 0.1% 등으로 대체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7곳구는 0.34% 떨어져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0.09% 올랐으며 역시 경산시가 0.3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경북 아파트 시장은 점차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고 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어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월 넷째 주인 지난주 대구에서 집계된 독감 환자는 초등학생 334명을 포함해서 580명으로 한 주 전에 281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예년의 경우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하순 환자가 급감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일교차 큰 날씨에 집단 활동이 늘면서 감염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주 손을 씻는 등 감염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 연말까지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의무적으로 모두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LPG 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래된 고무호스 대신 안전한 금속관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균열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가스가 노출될 위험성이 큽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LP가스 사고를 무려 17.4%나 줄이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한해 지자체와 정부가 교체 비용 20여만 원을 부담하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추산으로 LPG를 사용하는 곳은 26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 중 금속 배관을 설치한 곳은 저소득 지원 대상 66만 가구를 제외하면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정한 교체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20만 원이 넘는 교체 비용 부담 때문에 LPG 호스를 올해 안에 모두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아예 또 과태료 물린다 그거는 관계 집행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홍보라도 하든지 안 그래. 지난 2010년 의무화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농어촌 마을까지 확대해 줄 것을 바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인 KOG가 오늘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모터쇼에서 신작 온라인 레이싱 게임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KOG는 실제 차량을 타고 게임을 접할 수 있는 특별 체험 행사를 통해 신작 레이싱 게임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대 행사로 주말에는 토너먼트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미 시립요양병원과 구미 샘물호스피스가 구미에서는 처음으로 구미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실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호스피스 병실에는 호스피스 간호사, 사회복지사, 목사 등 전담 인력이 팀을 구성해 24시간 지키며 말기 환자들의 통증 조절을 비롯해 정서적, 영적 돌봄을 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를 저지하기 위해 경주 시민들이 이례적으로 상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매 낙찰 대금 11억 원을 모금해서 대형마트 예정지 안에 있는 시유지를 아예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대형마트 예정지내 시유지 2필지를 공개 매각한 결과 한 필지는 시행사 측이, 한 필지는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경주 시민이 낙찰받았습니다. 문제는 낙찰금 11억 1,500만 원을 마련하는 것. 상인들은 어차피 대형마트 사업이 물 건너 가게 된다면 필요도 없는 땅을 굳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써가며 살 이유가 없다며 양측 모두 마트 포기를 조건으로 계약을 접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 펀딩을 통해 대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펀드에 관한 문제는 대형마트 입점에 부정적인 시민들과 생존권이 걸려있는 상인들의 뜻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축 분뇨 처리시설 허가에 반대하는 안강은민과 아파트 바로 앞에 대규모 공장 허가로 환경권을 침해받았다는 현곡면 아진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시가 선거 전에는 공장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선거 후 뒤집은 것은 대형마트의 그것과 똑같다며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상인들하고도 같은 마음이기에 나중에 주민 소환제를 하게 되면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두 분 다 계약을 안 한다 그래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재매각 공고를 그렇게 낼 계획입니다. 100여 평과 200여 평에 불과한 시우지를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게 된다면 양측은 물론 주민 갈등을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경주시 모두 손해를 보는 치킨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4학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시범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조립과 중국 기계전자 분야 등 5개국의 89명을 파견해 이 가운데 62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해외에 지사를 둔 우수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 현지 취업이 가능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기반 구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환자 식비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영남대 의대 부속 영천병원 김모 전 병원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급식업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 4,300만 원의 식비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기본 식대 외에 한 끼에 500원에서 1,1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주말 홈 개막전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2부인 K리그 챌린지 통산 최다인 2만여 관중 앞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대구FC. 요즘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 명이 넘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펼쳐진 대구FC의 홈 개막전. 승리의 순간을 함께한 많은 팬들 사이에 이날 후원 모임 엔젤클럽도 출범했습니다. 지역에 뜻있는 인사분들이 참여해서 우선 그 후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좀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전체 좀 FC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축구단을 위한 사랑운동의 시작 엔젤클럽. 구단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2003년 출범 당시의 열기에 비해 재정적 사정도 나빠지고 팀 성적이 떨어지며 관심도 줄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의 취임과 조광래 대표의 부임 덕분에 최근 다방면의 지원도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이뤄진 대구FC 이사진 개편도 마찬가지. 좀 재정 후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의 좀 기업들에게 좀 많이 좀 협조 요청을 했고 그분들이 또 흔쾌히 많이 또 협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꾸려진 대구FC 이사회는 무엇보다 팀 재건을 위한 의지가 뜨겁습니다. 2부에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구FC가 다시 대구 세우민의 길을 받아가지고 1부에 좀 올려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터 비록 적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축구에 한번 지원하고 싶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조광래 대표의 열정 속에 달라지는 팀의 청사진,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영진 감독의 리더십, 여기에다 시민들의 재정 지원 열기까지 더해져 2015 시즌 대구FC에 거는 기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약학부 김종호 교수 연구팀이 부작용은 적고 항암 효과가 높은 암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입자 약물 전달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입자 약물 전달체는 항암 효과가 높아서 항암 치료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로 국제학술지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즈 4월호에도 실렸습니다. 사회혁신사업동맹위원회가 지역 사회경제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제1회 사회혁신가로 아울러 대표의 박성익 씨를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박성익 씨가 만든 사람도서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자립과 협동을 도운 성과가 탁월해서 선정했다며 박 씨에게 1년 동안 매달 일정한 사회혁신 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혁신사업동맹위원회는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한두 명을 매년 사회혁신가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즉 딤프가 오는 6월과 7월 제9회 뮤지컬 페스티벌 때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에 출연할 연기자들을 모집합니다. 대구시와 딤프가 함께 제작한 대형 창작 뮤지컬인 투란도트는 같은 이름의 오페라를 바닷속 가상세계로 옮겨 재해석한 뮤지컬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딤프는 오디션을 통해서 얼음공주 투란도트 역과 왕자 칼라프 역을 비롯한 주연과 조연 등 30여 명을 뽑을 예정이라며 오는 17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교내 주차장이 이달부터 경북대 북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유료로 개방됩니다. 이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로 경북대 북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하루에 1,000원만 내면 경북대 교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북대 북문 건너편 속칭 로데오 거리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난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대구시에 제출했고 대구시가 경북대와 협의해서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경북대 주차장 이용 신청은 북구청 교통과나 산격삼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이 5mm 내외,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최고 30mm로 봄비치고는 꽤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종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점차 유입이 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0도, 영천과 청도 9도를 보이고 있고요. 김천 8도, 구미는 9도, 한낮에는 20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북부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리는 비는 일단 내일 오전이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